98쪽에 1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사실은 정리해보면 개념은 딱 하나지. 1과 에너지의 정리, 딱 그거 하나잖아. 그래서 1과 에너지의 정리의 핵심은 뭐야? 해준 1의 양만큼 뭐가 변한다?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딱 그거밖에 배운 게 없었어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5N의 힘을 5m를 끌고 갔다. 요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1의 양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리고 해준 1의 양이 뭘 결정한다? 운동 에너지를 결정한다. 질량이 요게 나중 운동 에너지고 처음은 정지해 있었으니까 제로. 그럼 V는 얼마가 되는 거야? 5m/s가 되는 거지. 답은 뭐 의미가 없네. 다 5가 맞네. 그냥 5m/s인 거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2번 보면 자 문제에서 가는 F의 힘을 줬고 SA만큼 끌고 갔고 그 다음 나는 F의 힘을 줬고 SB만큼 끌고 간 거야. 맞지? 결국 이게 둘 다 뭔데? 해준 1의 양이잖아. 그리고 해준 1의 양만큼 뭐가 증가해야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니까 2V의 전체 제곱 빼기 V제곱 하면 되지. 요게 F 곱하기 SA가 되지. 밑에 건 F 곱하기 SB니까 2분의 1 곱하기 M에 보면은 4V의 전체 제곱에다가 2V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되지.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2분의 3 MV 제곱, 요거는 2분의 12 MV 제곱. 몇 배가 되는 거야? 3, 4, 10이니까 바로 4배가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F가 한 일이 가해서 뭐라고 했어? 요 값이 W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4배가 되면 되지? 몇 W 하면 되는 거야? 4W 하면 되는 거지. 결국 문제에서는 뭘 물었다? 한 일을 물었지만 우리는 뭘로 답한다? 에너지의 변화량을 가지고 답을 하겠다. 그게 우리 배우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사실 이 파트에서는. 3번입니다. 힘 이동거리 그래프 주어졌지? 그럼 얘들아 한번 적어보자. 알겠지만 면적은 뭘 의미한다? 1의 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럼 물체가 1m를 이동하는 동안 해준 1의 양은 그냥 요 사다리꼴이라고 하나? 요 면적을 구하면 되지. 사각형 면적이 5고요. 그다음 삼각형 면적이 2.5니까 7.5이다. 맞는 이야기고 0.5m 이동하면 5줄만큼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도 5줄만큼 증가하면 되고 그 다음 물체가 0.5와 1m를 사는 운동하는 동안 얘들아 물체의 속력이 느려진다는 건 적어볼래? 가속도가 음수라는 거지. 그리고 가속도가 음수가 되려면 가속도와 힘은 크기도 비례하고 부호도 같잖아. 힘도 음수가 돼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줘야 뭐 하는 거야? 이때부터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힘을 줄인다고 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야. 힘을 운동 반대로 가할 때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렇지만 반대로 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속력은 전혀 느려지지 않는다. 뭐 한다? 여전히 빨라지고 있다. 다만 뭐는 적을 수 있어? 힘이 감소하니까 굳이 적어보자면 얘들아 가속도가 감소는 하고 있다. 요 정도는 적을 수 있겠네. 가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답은 기억 니은이다. 자, 그 다음에 야 지금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니까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도 까먹으면 안 되잖아.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고요.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면적은 뭐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다만 근데 확실한 건 기울기는 언제가 더 커? A 구간이 더 크지. 무슨 뜻이야? 힘을 A 구간에 더 많이 줬다. 요거 알 수 있는 거네. 그럼 기억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작용한 힘은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맞는 말이다. 기울기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서 한 일을 묻는데 야 A 구간에 해당하는 0에서 T초 B 구간에 해당하는 T에서 2T초를 봤을 때 어차피 한 일의 양은 뭘로 판단하면 되지? 에너지 변화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구간 A 구간의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V 제곱
마이너스 0. 0은 안 적어도 되지? 그 다음에 t에서 2t는 2분의 1m에 3v의 전체 제곱 빼기 2v의 전체 제곱.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2분의 5 m v제곱. 요건 얼마가 되지? 2분의 4 m v제곱이 되겠지. 맞습니까 요거? 그러니까 A 구간은 있잖아. 0에서 t까지인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가 되고요? 2분의 4m v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B 구간은 어때? 요거 계산하면은 2분의 5mv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 이때 뭐 했다? 에너지 변화량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일의 양도 요때가 더 크다. 몇 배? 정확히 4분의 5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니은의 한 일은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틀렸잖아. 누가 더 큰 거야? B 구간이 더 큰 거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닌데 1율이라고 하는 거 그냥 적어만 놔. 중요한 거 아니야.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 요걸 1율이라고 해.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 그러면 어차피 요것도 티처 아이가? 요것도 티처 아이가? 그러니까 시간이 똑같아요. 시간 똑같으니까 일의 양 많은 게 1율도 큰 거야. 그러니까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요것도 틀린 말. 답은 기억만 정답. 자, 5번 문제 한번 보자. 같은 크기의 일정한 합력이 작용을 했대. 그러면은 힘의 크기가 같아. 힘을 주고 이동한 거리도 같아. 그럼 뭐가 똑같은 거야? 일의 양이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어차피 해준 일만큼 뭐가 증가하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도착 시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는 같은 거야. 근데 있잖아.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야 A의 질량이 B의 질량의 2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 A의 질량을 M으로 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지? 증가한 A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B는 어때? 2분의 1 곱하기 질량을 2M으로 두면은 요게 B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도착 시 AB의 운동 에너지. 그런데 야 질량이 어때? B가 2배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값이 같으려면 속력의 제곱값이 누가 더 커야 돼? VA가 더 커야 돼. 몇 배? 제곱이 2배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속력은 몇 배 크면 되는 거야? 루트 2배 크면 되니까 A 도착 시 루트 2V면 B 도착 시 V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누가 먼저 도착한다는 거지? 속력이 빠른 A가 먼저 도착한다는 거지. 왜 그런 줄 알아? 자, 생각해봐. 질량이 A가 작지.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면 질량이 절반이면 가속도는 2배가 돼야 되잖아. 문제에서 물을지 안 물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속도에 B를 묻는다면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야 근데 기억에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A가 B의 2분의 1배다 이렇게 돼 있거든. 맞나? 잘 봐봐. 야 어떻게 풀어도 어떻게 답은 나오는데 우리 변이 S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거잖아. 그러면 이동거리가 동일하잖아. 그러면 어떤 관계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A랑 T가 아니라 T제곱이 역수관계잖아. 가속도가 2대 1이니까 시간은 뭐야? 시간의 제곱이 1대 2니까 시간은 1대 뭐가 되는 거지?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맞지? 계속 볼래? 야 속도 0에서 루트 2VT 속도 0에서 V 평균 속도가 누가 빨라? A가 루트 2배 빠르잖아. 속도가 루트 2배 빠르니까 시간은 루트 2분의 1배만큼 걸리면 맞는 거잖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답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는 될 수 없다? 2분의 1배가 아니라 고쳐야지.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결승선 속력은 적어놨잖아. A가 B의 루트 2배이다. 오케이? 하지만 받은 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다. 이렇게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가면 되죠. 6번 봅시다. 6번. 자, 매우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 질량 주어졌고 힘이 주어졌어. 그럼 옛날 거 까먹지 마라 했잖아 내가. 야, 질량이 2고 힘이 8이야. 그럼 가속도 얼마가 되는 거지? 2분의 8이니까 4. 요 구간에서는 2분의 4니까 가속도 2. 이건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저거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텐데 잘 봐. 요땐 가속도가 4고 요땐 가속도가 2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방식. 기울기가 좀 컸다가 그 다음은 조금 작게 요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요때 기울기는 4, 요때 기울기는 2가 되겠지. 됐어? 자, 근데 봐봐리. 그러면 요 속도가 됐을 때가 언제야? 바로 1m 지점에 도달했을 때야. 즉 아마 요 삼각형 면적이 얼마가 돼야 맞는 거야? 1m가 돼야 맞는 거야. 왜? 미안, 2m. 2m가 돼야 맞는 거야. 2m 지점에 갔을 때니까.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그래프에서 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야?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일의 양이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똑같은 거잖아. 항상 확인해야지. 처음 운동량이 놓여 있다고 했으니까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m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16줄. 요 면적도 16줄이니까 16줄에 16줄 더하면 몇 줄이 되는 거야? 이렇게 32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m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라고요? 16줄이야. 야,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 제곱이 16이니까 V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4m/s가 되면 되는 거야. 아, 2m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은 얼마이구나? 4m/s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 걸린 시간은 방법이 두 가지야. 시판 봐. 아까 요 면적이 뭐라고 했지? 이동한 거리지. 이동한 거리가 2m를 만족하는 시간을 구해도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야, 요 시간이 어차피 가속도가 4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4니까 속력이 4만큼 증가할 때 몇 초 걸려야 돼? 1초 걸려야 되지. 그래서 여기 1초 이렇게 해도 괜찮아. 문제 없지? 하나만 더. 야, 2m 지점일 때 하고 6m 지점일 때 운동 에너지가 몇 배야? 2배잖아. 맞지? 그럼 속력은 몇 배가 돼야 돼? 루트 2배가 돼야지. 제곱에 비례하니까. 아, 그러면 어디 도달했을 때 6m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4의 루트 2배가 되면 되니까 4 루트 2가 되면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히 분석을 했다고 볼 수 있어. 됐지? 운동 에너지 2배면 속력은 루트 2배 되는 건 다들 알고 있지? 기억 1번 2m 지점까지 가속도는 일정하였다. 말 바꿔라. 힘은 일정하였다. 일정했잖아. 8N으로. 2m까지 몇 초 걸렸다? 1초 걸렸다. 운동 에너지 16줄이다. 2에서 6까지 면적도 16이다. 6m 지점에서 속력은 2m 지점에 방금 내가 해줬잖아. 몇 배가 돼야 된다? 루트 2배가 돼야 된다. 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답 몇 번입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것이. 7번. 역시나 힘 이동거리 그래프지. 그 면적은 1의 양 많이 했지. 바로 볼게. 0에서 2m 동안 물체 한 일, 요 삼각형 면적 구하면 되잖아. 28에 16 나누기 2, 8줄. 2에서 4m 동안 운동 에너지 증가량 말 바꾸면 해준 1의 양 면적 이야기하는 거지. 28에 16. 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려면 속도가 느려져야 되잖아. 속도가 느려지려면 힘이 운동 반대가 돼야 되잖아. 그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 먹었으면 속력 느려지고 운동 에너지 감소하는 거 맞지. 근데 아직까지 5m 지점까지 여전히 힘의
부호가 양수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 맞지? 단 한 번도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적은 없는 거지. 다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지금 지홍이가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는데 요 물체의 무게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N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물체의 무게만큼만 힘을 줬죠. 근데 지용이는 120N의 힘을 줬어. 그러면 결국 이 물체에다가 위쪽 방향으로 120N의 힘을 줬으니 R자 힘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N이 되는 거지. 120 빼기 100이니까. 그렇다면 물체의 가속도는 R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m/s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 속력이 막 빨라지고 있는 중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었지? 지홍이가 해준 일의 양이 있어요. 요 면적 구하면 얼만데? 60줄 아니야? 이게 뭐야? 지홍이가 해준 일의 양이야. 그런데 지홍이가 일을 해서 100N짜리 물체를 0.5m 가지고 올라갔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0 곱하기 0.5니까 50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50줄은 뭘 의미한다는 거지? 증가한 위치 에너지를 의미한다는 거야. 나머지 10은 어디 갔냐고. 속력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10줄은 어디 갔다? 바로 운동 에너지로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기억. 줄에 매달린 물체는 압력의 크기는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20N. 줄에 매달린 물체 한 일, 요거 아이가 지용이가 한 일 60줄. 야, 디귿을 맞는 말로 고치려면 줄에 매달린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60만큼 증가했다 하든지, 오늘 하겠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60만큼 증가했다고 하든지, 어쨌든 틀린 말.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용수철 문제 아이가? 기본 문제 한번 보고 가자. 자, 지금 우리 용수철 상수는 어떻게 구하지? 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을 변형된 길이로 나눠주면 되고, 그렇다면 용수철을 X만큼 당기는 데 필요한 힘은 XK 또는 KX가 되는 거지. 기억에서 그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F가 40이고 K가 200이니까 그때 X는 얼마겠느냐 이거잖아. 얼마냐? 200분의 40, 5분의 1이니까 오케이. 0.2 맞네. 0.4만큼 당기는데 한 2를 물었지. 얘들아, 내가 용수철에 일해준 만큼 뭐가 증가하는데?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해준 만큼 탄성 포텐셜 증가하니까 탄성 포텐셜을 구해보자. 이렇게. 그럼 어때? 0.16에다가 100 곱하는 거니까 고쳐라. 16줄. 그리고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0.3일 때와 0.1일 때야. 우리 2분의 1 kx 아니고 2분의 1 kx 제곱이지. 뭐에 비례해? 제곱에 비례하니까 0.1에 0.3은 3배니까 고칠래? 탄성 포텐셜은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9배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역학적 에너지 갑시다.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란 말 자체는 중3 때 이미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나중에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는 건데,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 그냥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두 개를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리 없지? 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예나 지금이나 2분의 1 mv 제곱만 배웠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를 배웠잖아. 중력 포텐셜하고 탄성 포텐셜 두 가지 배웠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중력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한 것도 한번 해볼 거고, 탄성 포텐셜하고 운동 에너지 합이 일정한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나와? 시험 문제는 용수철 달아놓고 물체가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탄성 포텐셜도 변하고 운동 에너지도 변하고
위치 에너지도 변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그거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중력 포텐셜 mgh 모르는 사람 없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모르는 사람 없죠? 요거 두 개의 합을 뭐라고 한다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중력 포텐셜이 증가를 하잖아. 그만큼 꼭 운동 에너지는 감소를 해. 중력 포텐셜이 감소하잖아. 물론 뭐 공기 저항 없고 이런 조건이 만족해야 되겠지만 항상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또는 증가량의 부호를 바꾼 것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건데 봐봐. 우리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배웠지. 그러면 충격량 주고 뭘 물어봐? 운동량 변화량 물어보지. 좀 전까지 한 일의 양이 에너지 변화를 배웠지. 그럼 일의 양을 주고 에너지를 묻거나 에너지를 주고 일의 양을 묻지. 똑같은 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니까 우리는 앞으로 속력이나 운동 에너지가 주어지면 높이나 위치 에너지로 접근하는 거고, 높이나 위치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V를 구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의 전부야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는 계속 mgh와 mv 제곱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자. 뭐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개념은. 자, 어떤 물체가 15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고 있대. 얘들아, 15m 높이면 15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요거잖아. 15mgh. 근데 자유낙하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그러니까 쭉 낙하하다가 5m 높이에 도착했어. 그러면 h를 넣으면 안 되죠. 높이가 15니까. 15mg에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어? 5mg로 바뀌었어. 그럼 지금 낙하하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 맞지? 얼마 감소했어? 10만큼 감소한 거 맞나? 그러면 그 감소한 10mg만큼이 뭘로 바뀌는 거야?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아주 기본이지만 이게 다야 사실은. 그러면 이때의 속력을 물었으니까 이 값은 뭐하고 똑같은 거지?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제곱과 같고, m은 약분될 거고 g에다가 9.8을 집어넣으면 v제곱이 196이니까 v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14m/s가 되면 되는 거야. 단순한 계산이잖아. 그래서 답 뭐다?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게 98이고 2 넘기면 196이니까. 되나? 자, 이것도 보자. 야, 문제에서 출발할 때 중력 포텐셜이 5000줄이래. 우리 중력 포텐셜은 높이하고 비례하는 거 정도는 다 알잖아. 높이 비가 10대 6, 5대 3이니까 B점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 3000줄. 지면에 도착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제로. 야, 5000에서 3000 됐지? 2000 어디 갔어? 2000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B점의 운동 에너지는 2000줄. C점의 운동 에너지는 저 5000줄이 고스란히 왔으니까 운동 에너지 5000줄.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운동 에너지니까 얼마? B점에서는 2000줄. 이게 답인 거야. 요 근거가 어디서 온 거지? 5000줄 더하기 0, 3000줄 더하기 2000, 0 더하기 5000.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이건 거야. 문제에서 선수에 줄 거 봐. 최대 속력을 물었어. 야, 속력이 최대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뭐가 되는 거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것까지 따라와야지. 그러면 봐봐리. 야, 요 높이에서는 최고점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대지. 요 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최소지. 그럼 봐봐. 요 높이 차이가 딱 뭐에 해당하는 거야?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잖아. 높이 차이가.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최고점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m 곱하기 높이 10인데 최하점으로 오면 요 점으로 오는 거지? 요게 바로 뭐가 0이 되는 거야? h가 0이 되는 거잖아. 고스란히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럼 m 약분되면 v제곱이 196이니까 답은 역시나 14m/s 이렇게 가는 거지. 되죠? 자, 또 볼게. 야, 처음 위치가 빗면인데 높이가 5야. 질량이 1이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해서 몇 줄을 가지고 출발했어? 50줄. 그리고 이 50줄이 쭉 내려오면서 뭘로 바뀌는 거야? 이 점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지면 도달 시 운동 에너지는 50줄. 기억. 물체의 운동 에너지 50줄 증가한다. 맞는 말이야. 왜 그런 거야? 위치 에너지가 50만큼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말이면 얘들아, 니은은 맞는 말이 될 수가 없지. 자, 중력이 물체의 한 일, 중력은 mg로 h만큼 끌어내리는 거 아니야? 저거 봐라. 지난 시간 말해줬잖아.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뭐라고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요. 얼마가 된다고? 50줄. 고쳐라. 50줄. 틀렸습니다. 지면 도달시 속력은 이 50은 어떻게 나왔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나왔지. 그럼 V제곱이 100이니까 V는 얼마? 10m/s. 맞는 말이네. 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 거지. 같이 한번 봐보자 얘들아. 5번.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건 처음 출발을 할 때 뭐는 없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는 없다는 거야.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 출발할 때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는 mgh만 생각하면 돼. 쫙 내려와. 최하점을 지난데 최하점에서는 높이가 제로란 얘기잖아. 지면이니까. 그럼 이게 고스란히 뭘로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맞나? 그럼 V는 어떻게 구하면 돼? M 약분시키니까 양변에 2 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잖아. 답 뭐예요? 4번 루트 2gh 하면 되고. 그런데 6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치니까 이건 똑같아. 그런데 이번에는 V0를 가지고 출발했으니까 요거까지 더해줘야만 뭐가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근데 최하점을 오잖아? 그럼 높이가 h인 건 똑같거든. 그럼 요 두 개 더한 게 고스란히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지? 양변 2 곱해서 루트 씌우면 답 몇 번 되는 거야?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속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거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답은 4번하고 4번. 자, 문제에서 굉장히 1차원적으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물었으니까 사실은 뭐 9.8 하지 말자. mgh1에서 mgh2를 빼면 돼. 이거잖아. 복이 없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뭘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내지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돼. 이거지? 답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가는 거지.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잖아?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는 뭐 해? 감소하지, 그지? 운동 에너지는 뭐 하노,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거 맞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감소, 운동 에너지 증가야. 그럼 우리의 포커스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뭐하다? 동일하다. 그러면은 T1일 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지. 요건 뭐가 되는 건데? 증가한 운동 에너지잖아. 이 두 개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하니까 결국 여기는 이하고의
중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E1은 2분의 1E가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원래의 뭐가 되었다? 절반이 되었다. 그 얘기잖아. 야, 위치 에너지가 절반 됐다는 건 높이는 몇 배가 되었다고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배가 되었다 하면 되는 거잖아. 2분의 1배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까? 자, 9번. 야, 우리가 최하점에서의 속력을 물었다고 해서 뭔가 빨리 운동 에너지를 구하겠다 그게 아니라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해봐야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최고점이잖아.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 여기가 최하점이잖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 요거 높이 변화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길이가 L이거든. 요 길이만 알면 끝날 것 같은데, 야, 요거분의 요게 코사인 세타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요 길이는 L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높이의 변화는 L에서 L 코사인 세타 제로를 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mg의 L 코사인 세타 제로. 요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 요게 고스란히 뭘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약분되고 양변 2 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네. 답 뭡니까? 5번인 것 같은데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됐어? 자, 10번 볼게.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 20m에 있대. 얘들아, 높이 20m에 있으면은 20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뭐가 돼요? 20mg가 되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지. 이제 출발하니까. 쫙 내려오다가 높이, 특정 높이 h가 되었어. 그러면은 그때의 위치 에너지 얼마가 돼? h가 된 거지. 맞지? 위치 에너지 mgh가 된 거지. 그럼 분명히 20mg에서 mgh가 됐다는 건 위치 에너지 감소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의 운동 에너지는 뭐로 쓰면 되는 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쓰면 되는 거잖아. 요거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퀄 3 곱하기 뭐 하면 돼? 운동 에너지 해주면 되는 거잖아. 1대 3인데 뭐 이것도 뭐 이거 대 이거는 할 필요 없잖아. 3배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좌변은 얼마가 되노? 60mg가 되냐? 넘기면은 4mgh가 되니 mg 약분되죠? 그럼 h는 얼마가 되면 돼요? 바로 15m가 되면 되죠. 맞아? 답마다 15m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하면 더 해보자. 지상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데 똑같은 문제야. 자, 출발할 때 위치 에너지 20mg,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 제로. 근데 역시나 쭉 내려오다가 특정한 높이 h가 되었어. 그럼 위치 에너지 mgh 똑같잖아. 그러면은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20mg와 mgh의 차이가 되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랑 1대 3이니까 어디다가 위치 에너지에다 3배 한 것이 뭐와 같다? 운동 에너지와 같다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4mgh가 20이니까 h는 얼마? 5m이다 해서 답을 3번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어떤 연습하는 거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같다. 요 연습하는 거지. 자, 12번입니다. 질량이 mkg인 물체가 12m 높이에 놓여 있대.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12mg지 뭐. mgh에 h가 12니까. 놓여 있다? 그러면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제로다. 쭉 내려오다가 어떤 위치에 왔어. 그럼 그 위치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가 mgh.
그러면은 분명히 위치 에너지 감소했을 거 아니야? 그 감소한 만큼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2배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지. 3mgH는 12mg. mg 약분되면 h는 몇 미터? 4미터. 요게 답이 되는 거지. 됐어? 야, 계속 내려오는 것만 했잖아. 올라가는 것도 한번 하자. 지면이 있어. 자, 물체를 뭐 하는 거야? 던지는 거야. 몇 미터 퍼 세컨으로 던지는 거야? 40미터 퍼 세컨으로 던지는 거야. 위로 올라가면 쌤 생각에 점점 속력이 느려질 걸로 판단이 되고 조금 느려져 가지고 이제 속도 V가 되었어. 그러면 자, 출발할 때 위치 에너지가 이번에는 0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0의 제곱이야. 쫙 올라가다가 속도가 V가 되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뭐가 됐어? 이렇게 됐어. 우리 지금까지는 감소한 위치가 운동이다 이렇게 했잖아. 이번에는 감소한 운동이 뭘로 바뀌는 거야?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요거 둘의 뭘 구하면 돼?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원리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0 제곱 빼기 v 제곱 요게 뭐가 되면 돼? 위치 에너지가 되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가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 이퀄 여기다가 3배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2분의 1m은 약분시키고요. 요거 넘기면 뭐가 되는 거야? 4v 제곱이 40의 제곱이 되겠네. 양변 4로 나눠가지고 루트 씌우면 2분의 40이니까 뭐가 된다? 정답은 20m/s가 된다. 이렇게. 결국 핵심은 뭐죠?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된다. 그 연습하는 겁니다.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습관적으로 속력이 딱 주어지면 난 이거의 차이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겠어. 높이 차이가 막 주어지면 난 이 차이를 이용해서 속력을 구하겠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14번. 지상 15m 높이에서 연직 상방으로 10m/s로 던졌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야?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는 상황이야. 그럼 매우 드라이하게 그냥 높이가 15면 위치 에너지는 15mg. 근데 문제에서 g를 10으로 했으니까 이거지. 150m. 그리고 10m/s로 던졌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10의 제곱. 요게 뭘 의미하는 거다?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다. 근데 1번 최고점 저거 최고점은 속도가 0. 그럼 뭐가 없어? 운동 에너지가 없지.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고스란히 뭘로 바뀌면 돼?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 돼. 그래서 G가 10이니까 M 곱하기 G 곱하기 H가 되면 되는 거야. H 구하라는 문제네. M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약분되거든. 맞죠? 그럼 요거 150, 요거 150이니까 200. 200을 10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m다. 요게 답이 되겠죠. 됩니까? 자, 이번에는 지표에 도달할 때 적어보자. 지표에 도달 뭐가 0이니? H가 0이지. H가 0이라는 얘기 무슨 뜻이야? 이 모든 게 고스란히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요거 계산 얼마 했지 아까? 150하고 50m이니까 200m이었나? 그럼 요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200m이 고스란히 뭘로 바뀐다고?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m 약분되고 양변 2 곱하면 400이지? 그럼 뭐가 된다? 20m/s다.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흐름을 잡는 거야. 15번. 야, 내가 한번 얘기했나? 에너지는 방향이 없어. 이쪽으로 2m/s를 가나 이쪽으로 2m/s를 가나 속력이 같으면 에너지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같잖아. 1로 던지나? 위로 던지나? 밑으로 던지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똑같잖아. 결론. A, B, C 어디로 던져도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은 거야. 근데 잘 알다시피 역학적 에너지가 지면 도달 시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지면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속력을 물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다 똑같으니까 속력도 뭐 하면 된다? 전부 다 동일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같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정지해 있던 2kg 물체가 정지해 있었으면 뭐밖에 없어? EMG라고 하는 뭐밖에 안 가지고 있어?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지.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런데 쭉 내려왔더니 속력이 3이 되더래. 그럼 이 위치 에너지가 고스란히 뭘로 바뀌는 거야?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준 거지? EMG가 2분의 1 M 곱하기 3제곱과 같다가 주어진 거야. 뭐 M에다가 2를 넣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약분 되기 때문에 넣나 안 넣어도 똑같아. 됐지? 그 다음 만약 이 물체가 줄거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다면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으니까 뭐는 똑같은 거야? 위치 에너지는 똑같은 거야. 같은 위치니까. 그런데 속력이 4였대. 그럼 여기에 추가로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의 제곱이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M은 약분되기 때문에 알아도 안 쓴 것뿐이야. 2G가 얼만데? 이거 약분 되잖아. 2G가 바로 2분의 9제곱이잖아. 됐죠? 그럼 요 자리에 2G 자리에 뭘 집어넣어주면 돼? 2분의 9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게 2분의 16, 2분의 9 어차피 2 다 날라가잖아. 이렇게 다 날라가잖아. 그럼 V제곱이 얼마인 거야? 25가 되는 거지. 그럼 V는 얼마이다? 5m/s이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됐니? (17번) 야 이건 쉽다. 분필 안 잡아도 되겠다. 야 높이가 몇 배 된다고? 높이가 4배. 그럼 위치 에너지도 몇 배? 4배. 운동 에너지도 몇 배? 4배. 운동 에너지 4배면 속력은 2배. 답 체크해라. 1번 답. 이건 뭐 분필 안 잡아도 되겠다. 18번. 자 문제에서 높이가 h인 곳에서 자연낙하를 시키면 mgh가 운동 에너지가 되면 고스란히 이렇게 바뀐다. 이걸 지금 일단 문제에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나한테 어떤 정보를 줬냐면은 mgh하고 mv제곱의 관계식을 나한테 준 거야. 다시gh와 v제곱의 관계식을 준 거야. 그 다음에 속도가 2분의 1v 될 때 높이를 구하래. 이렇게 하자. 속도가 2분의 1v 될 때 높이를 h'이라고 하자. 그러면 속도가 2분의 1v가 되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분의 1v를 제곱하고 요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mgh'. 요게 뭐야?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런데 이 두 개의 합은 얘나 얘하고 같으면 되는 거잖아. 우린 지금 h'이 몇 h인지 구할 거지? 그러면 여기다 뭘 써주면 돼? equal mgh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지.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노? 나는 h'이 몇 h인지 구하고 싶거든. 근데 여기 v제곱이 있는 게 지금 문제잖아. 칠판 봐. 여기서 야 요거 8분의 1 mv 제곱이지. 양변에다가 4분의 1 곱해봐. 우변 뭐야? 8분의 1 mv 제곱. 좌변 뭐야? 4분의 1 mgh. 아 8분의 1 mv 제곱이 뭐하고 똑같구나? 4분의 1 mgh하고 똑같구나. 아 드디어 GH와 V제곱의 관계를 내가 이용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mg, mg, mg 다 약분되니까 H'은 요거 넘겨가지고 얼마가 답이 되는 거야? 바로 4분의 3H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뭐 하는 건지 알겠지? 결국 V제곱과 GH의 관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계속 나와. 2번은 너무 쉽잖아. 아까 했잖아. 높이 4H, 위치 에너지 4배, 운동 에너지 4배, 속력발 저거 2배. 2배 하면 되잖아. 그냥 2배. 2V 하면 되잖아. 2V. (19번) 자 보자. 여기 출발했네.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 얼마 가지고 있어? mgh 가지고 있고, 자 출발할 때 속도가 v였으니까 2분의 1 m 곱하기 v제곱, 요거 두 개 더한 게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최고점이 되면, 여기다 적어줄래? 최고점이 되면 다들 알다시피 속도가 0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뭘로 바뀐다? 이렇게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보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준 거야? 얘들아,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 돼 라는 정보를 준 거야. 역시나gh와 v제곱의 관계를 일러준 겁니다. 우리한테 쓰일 때가 오겠죠. 자,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는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는데 수면에 딱 떨어지면은 이게 결국 지면 아이가 얘들아? 지면. 이때의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가 진입을 할 때의 뭐하고 똑같다? 바로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내가 지금 답 찾고 싶은 건 라지 V를 스몰 V로 표현하고 싶지. 뭐 때문에 안 돼? mgh 때문에 안 되잖아. 빨리 우리 GH에서 V제곱으로 갈아타야지. 여기 있잖아. mgh는 2분의 1 mv제곱. 오케이, 갈아타자. 요게 뭐다?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 다 날리면 결국 뭐가 이 스몰 v의 제곱이 라지 v의 제곱이다. 그럼 답은 루트 2v 이렇게 되는 거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바로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이제 탄성력에 의한 그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와 관계를 볼 텐데 똑같습니다. 원리는. 포텐셜과 운동의 합은 같다. 근데 좀 전까지 했던 건 중력 포텐셜과 운동. 지금 하는 건 탄성 포텐셜하고 운동. 똑같아. 탄성 포텐셜 증가하면 운동 감소. 그 양이 똑같고 크기가. 탄성 포텐셜 감소하면 증가하면 감소. 그래서 합은 일정하다. 그게 다야. 개념은 딴 게 없어. 자, 그림 보고 한번 설명해 볼게. 지금 처음 길이라는 건 용수철에 전혀 변형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도 변형된 길이가 0이기 때문에 평형점 O점에 있을 때는 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X가 0이기 때문에 뭐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탄성 포텐셜은 0이 될 수밖에 없어. 뭐 최소가 되든 0이 되든. 자, 근데 내가 이 물체를 잡아당겨가지고 여기서 있잖아. 탁 놓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잡아당겼으니까 일을 해줬잖아. 그럼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이 된 거지. 그걸 탁 놓으면은 얘가 촥 빨려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뭐 할 거야? 이렇게 압축이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압축되는 요 정도도 늘어난 길이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기에 저항이 없다면 A만큼 늘어났다가 A만큼 압축됐다가를 뭐 하는 거야? 평생 반복하겠지. 물론 이제 공기 저항이 있다면 나중에 멈추겠지만.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쌤이 좀 전에 요 O점에서는 탄성 포텐셜이 0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 근데 요 점하고 요 점에서는 용수철이 압축이 됐건 늘어났건 간에
변형된 길이가 어떻게 돼? 최대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탄성 포텐셜이 확실하네.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여기는 최대로 압축됐으니까 역시나 탄성 포텐셜은 최대가 될 것이고 요 점과 요 점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같을 겁니다. 왜?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야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최대인데 0이야.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수철은 평형점에 가까워질수록 탄성 포텐셜은 감소하는구나. 평형점에서 멀어질수록 탄성 포텐셜은 증가하는구나. 근데 뭔가가 증가하면 뭔가 감소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누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자 봐봐. 야, 요 양 끝점에서는 운동 방향을 바꿔야 되지. 그러려면 잠깐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양 끝점에서는 속도,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속력이 바로 0이 되는 거야. 속력이 0이 됐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된 거지. 그러면 요 점에서는 뭐가 최대가 되겠어? 속도가 최대가 될 테니 속력이 평형점에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결론 평형점에 가까우면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 거고요. 평형점에서 멀어지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내보고 운동 에너지를 표시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평형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평형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운동 에너지는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감소하는 게 있다면 분명 증가하는 게 있을 테니 운동 에너지 감소하는 대신에 뭐가 커진다? 탄성 포텐셜은 커진다. 이렇게. 자, 압축되면 될수록 운동 에너지 감소하니까 그 반면에 뭐는 증가한다? 이렇게 탄성 포텐셜은 증가한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어떤 경우도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게 내용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조건 따라 문제 풀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자. 자, 그림 봐라. 지금 A점 있고 O점 있고 B점 있는데 얘들아 A하고 B는 속도가 0이고요. 뭐가 최대가 된다? 탄성 포텐셜이 최대가 된다. 무리 없지? A점, B점. 그 다음에 O점은 뭐가 최대니? 속력이 최대지. 그럼 굳이 뭐 운동 에너지 최대 안 적어도 되지.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뭐가 0이 된다? 탄성 포텐셜은 0이 된다. 그러면은 O점을 지나 B점을 향한다는 건 탄성 포텐셜이 최대가 돼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뭐 한다? 증가한다 하면 되고 B점은 뭐 하는 곳인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이잖아. 그럼 B점은 속도가 0이니까 추의 운동 에너지는 최소이다 해도 되고 A점, B점이 양 끝점이니까 0이다 해도 됩니다.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됐어? 2번 탄성 포텐셜. 야 이거 보고 저거 만들어? 탄성 포텐셜은 AB가 최대니까 A점, B점 같으면서 최대. O점은 탄성 포텐셜 제로. 두 번째 운동 에너지. 야 언제가 속도 최대야? 평형점에서 속도가 최대. A점, B점은 둘 다 운동 에너지 제로.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는 고민할 거 없이 A, B, O가 모두 동일. 이렇게 되는 거지. 1번 추가 어느 지점에 있든지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제? 맞는 말. O점을 지나 A점을 향해 가고 있대. 얘들아 A점을 향해 간다는 건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를 향해 간다는 거지.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지. 맞는 얘기잖아. B점에서 추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지 0이 아니고 3번 틀렸잖아.
5점에서 요 있잖아. 속력이 최대이니까 운동 에너지 최대가 돼. 얘들아, 운동이 최대라는 건 특별한 설명 없어도 탄성 포텐셜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은 0이다. 요건 맞는 말이 되는 거네. 오케이. 됐습니까? 자, 한번 봐보자. 자, 4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일단 A점과 B점은 뭐가 최대? 탄성 포텐셜 최대. O점은 뭐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최대. 그러면 A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다. 맞잖아. 왜 그런 거야? 속력이 0이거든. 운동 방향 바꾸려면. O점을 지나 B점으로 향한다는 건 변형된 길이가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은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평형점에서는 탄성 포텐셜이 제로이면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 속도가 최대가 되니까 뭐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잖아. 답은 기억 니은 하면 되고. 자, 5번에 누가 봐도 가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 곱하기 A제곱. 이거 뭐 무리 없잖아. 그리고 나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2A의 전체 제곱. 요렇게 몇 배? 4배. 그러니까 자, 기억에 뭐 우액기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 거잖아. 공기저항 없기 때문에. 고쳐라. 니은에 몇 배? 이거 보이잖아. 4배라고 고쳐야지. 자, 여기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봐봐. 그래도 우리 탄성 포텐셜이 나중에 뭘로 전환되는 거 알고 있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알고 있지? 그 디귿에서 평형 위치에서라고 하는 건 탄성 포텐셜이 100% 운동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몇 배야 이게 지금? 4배지. 그럼 운동 에너지 4배지. 그러면 속력은 몇 배가 돼? 2배가 되지. 그럼 틀려. 왜 틀린 줄 알아?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건 전제 조건이 있지. 질량이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운동 에너지가 4배면 속력은 2배에다가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 봐. 얘는 M인데 얘는 몇 M이야? 2M이잖아. 내가 말한 대로 풀면 틀린다고. 함정이지, 쉽게 말해가지고. 식을 써볼까? 2분의 1 KA 제곱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가에서의 속력의 제곱이 될 것이고, 밑에서는 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몇 M? 2M 곱하기 이렇게 된다고. 맞지? 이미 있잖아. 질량이 2배야. 운동 에너지 몇 배가 돼야 되고? 4배가 돼야 되고. 그럼 이미 질량이 2배 됐으니까 속력의 제곱이 몇 배가 되면 되는 거야? 2배가 되면 되니까 속력은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치세요. 요거는 루트 2배이다 해야지 맞는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틀려보고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아야 되겠지. 답 뭐야?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왼쪽 그림을 봐봐. 아직까지 접촉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러면 탄성 포텐셜은 없어. 뭐만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만 2분의 1m 4v 제곱을 가지고 있어. 굳이 적자면 탄성 포텐셜은 0이야. 중요한 건 저 둘의 합은 일정해야 돼. 근데 일로 와봐.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mv 제곱이 돼. 요게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야. 이럴 때는 3분의 1배가 된 게 아니야. 여기서 요거에 4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 게 아니고 차이를 봐야 돼. 차이. 얼마큼 차이나? 2분의 3mv 제곱만큼 차이 나지. 어디 갔노? 그만큼이. 요 안에 탄성 포텐셜로 저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때의 탄성 포텐셜은 요 값과 요 값의 차이가 되니까 뭐가 된다? 2분의 3 mv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차이만 구하면 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의 비율이니까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해서 2번이다.
답하면 되는 거야. 됐니?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 자, 높이 h에서 물체를 가만히 놨으니까 이 물체는 떨어지겠지. 떨어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테니까 A가 위치 에너지, B는 거기에 따라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200m가 200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야? 질량 얼마야? 2, 중력 가속도 10, 높이 h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낙하 시작할 때 높이가 얼마였다라는 거지? 10m 높이에서 이제 낙하를 시작하는 거죠. 문제에서 물을지 안 물을지 모르겠다마는 낙하 거리는 그 공식 알지? 2분의 1 gt 제곱 알지? 요게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t 제곱이 2니까 요 점은 몇 초가 되는 거야? 일단 루트 2초다. 이 정도 구할 수 있겠네. 자연낙하 공식 이용하면.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야, 요게 t0 때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 결국 이 두 개의 값은 동일하니까 요 점은 몇 줄이 되면 되는 거야? 100줄이 되면 되는 거야. 왜? 중점이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절반됐다는 건 높이도 절반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t0일 때는 몇 미터 높이까지 왔다? 5미터 높이까지 낙하를 했다. 낙하 거리가 얼마다? 5미터이다. 한 번 더 할까? 야, h 이퀄 2분의 1 gt 제곱 아이가? 2분의 1 곱하기 gt의 제곱이 뭐라고? 낙하 거리. 10m에서 5m 됐다는 건 낙하 거리가 5m. 그럼 t0 제곱이 1이니까 아, 요 때는 몇 초구나? 요 때는 1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1초구나. 기억. A는 위치 에너지, B는 운동 에너지. 오케이. 최초 높이는 10m. 오케이. T0는 1초.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2번 보자. 자, 보면 그 가 구간도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고 나 구간도 감소를 했거든. 자, 발에 가 구간은 위치 에너지가 얼만큼 감소했어? 가 구간은 mgh만큼 감소했고 나 구간은 얼만큼 감소했어? 2mgh만큼 감소한 거야. 그 감소한 게 뭐가 되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고요? mgh가 되고요.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mgh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A점 위치하고 B점 위치의 운동 에너지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속력은 몇 대 몇이 되면 되는 거야? 1대 루트 2가 되면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 2배니까 속력은 루트 2배가 돼야 되잖아. 기억. 물체의 속도의 크기 물어보잖아. B점이 A점에 고쳐라. 루트 2배가 돼야 된다. 왜? 운동 에너지가 2배니까 속력은 루트 2배가 돼야지. 중력이 한 일 한 번 더 적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 내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 요 써놨네. mgh, emgh. 나 구간이 가 구간의 2배. 오케이. 물체의 운동 시간을 물었지. 야야야. 중력 자유낙하 h 이퀄 2분의 1 gt 제곱. 얘들아, 요 낙하한 거리가 가와 나가 1대 2잖아. h, 2h. 그러면 t 제곱이 1대 2잖아. 그럼 t는 1대 루트 2가 돼야지. 고쳐라. 몇 배이다? 루트 2배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은 니은만 정답.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3번) 요거는 눈에 딱 볼 수 있는 게 일단 질량은 똑같습니다. 속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원래 위치 에너지가 2mgh,
감소한 위치 에너지 EMGH, 지면 도달 시 운동 에너지도 EMGH. 위치 에너지 MGH, 지면 도달 시 운동 에너지 MGH. 봐라. 운동 에너지 몇 배야? 2배지. 질량 같은데 운동 에너지 2배니까 속력은 루트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중력의 크기는 mg로 같다. 지면에 닿기 직전 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운동 에너지가 2배이고 속력은 루트 2배. 지면에 닿을 때까지 한 일 감소한 위치 에너지 내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니까 요거는 a가 b의 2배이다. 맞는 이야기잖아. 답 뭡니까? 기억하고 디귿만 답이 된다. 자, A점에서 이 물체는 있잖아.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30N의 힘을 줘가지고 몇 미터를 밀고 갔어? 2미터를 밀고 갔으니까 얼마의 에너지가 생겼어? 60줄의 에너지가 생긴 거야. 뭘로 생겼겠니?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로 생겼겠지. 그게 올라가면서 뭘로 바뀌는 거야? 6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높이 h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손쉽게 h는 얼마이다? 1m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자 같이. 자, 5번. 자, 문제에서 P와 Q에서 운동 에너지가 각각 2랑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2.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3이. 어디에 집중하자? 변화량에 집중하자. 얼마 늘었어? 2만큼 늘었지? 그럼 뭔가가 감소했을 텐데? 뭐가? 중력 포텐셜이 원래 얼마였나봐? 원래 2만큼 있었나봐. 왜냐면 여기는 중력 포텐셜이 0이거든. 감소한 위치가 증가한 운동으로 전환된 거잖아. 그럼 문제에서 높이 h는 mgh가 위치 에너지인데 그 값이 얼마라는 거지? 2라는 거니까 h는 mg분의 2 여기 있네. 답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속력의 비를 물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비를 구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 해온 게 있으니 운동 에너지의 값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로 풀어보자 이건 거지. 어차피 비율로 풀 거니까 그냥 센치로 다 가볼게. 1m는 100cm니까 위치 에너지가 100mg가 되고, 25cm가 되면 위치 에너지가 25mg가 되고, 50cm가 되면 50mg가 되고, 지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되지. 그러면은 최초 100mg일 때는 운동 에너지 제로. 얼마 감소? 75 감소. 그만큼 위치 에너지 증가. 100에서 50이니까 50 감소. 그만큼 위치 에너지 증가. 100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비가 착착착 나왔으니까 루트 씌우면 답이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15대 10대 20이니까 3대 2대 4. 루트 3대 루트 2대 루트 4. 여기 있네. 루트 3대 루트 2대 루트 4. 됐지? 7번. 자, 그림 봐봐. 처음 출발할 때 위치 에너지가 mgh거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얼마니?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죠? 요게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IG에 2V를 전체 제곱해야 되니까 요렇게 된다. 그지? 요게 역학적 에너지. 이퀄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mgh 플러스 2분의 1 mv제곱 요렇게 되는 거지. 요 식에서 우리한테 뭘 주고 있다? GH와 V제곱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다. 정리해보면 MGH는 맞죠? 넘기면 2분의 3
mv제곱이라고 하는 GH와 V제곱의 관계를 일단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처음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mgh 플러스 2분의 1의 m의 4V제곱인데요. 여기 정지라고 했으니까 뭐만 가지고 있다?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얘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mg 라지 h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야, 이 문제에서는 지금 h를 스몰 h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누가 문제가 되는 거야? mv제곱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 요 값은 8분의 1 mv제곱이니까 8분의 1 mv제곱 맞네?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는 거냐? 1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지. 맞지? 왜냐면 요게 지금 요게 2mv 제곱이구나. 2mv 제곱이니까 얼마 곱하면 되냐? 3분의 4를 곱하면 되네. 그러면 2mv 제곱 되잖아. 맞죠? 그러면 좌변도 똑같이 3분의 4.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 mgh가 되니까 비로소 전부 mgh라는 문자로 통일된 거잖아. 그럼 어차피 mg는 다 날아갈 것이고 두 개 더하면 3분의 7h가 되겠네. 다음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뭐 하는 거? GH하고 V제곱 가지고 노는 거야. 자, 9번 같은 문제 중요해.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손을 딱 잡고 있고 문제에서 말하기를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일단 MA가 MB보다 작다. 요건 무리 없을 거야. 문제에서 말했으니까. 자, 칠판 봐. 손을 딱 놓으면 A는 뭐 해? 위로 올라갈 거야. B는 뭐 할 거야? 밑으로 내려올 거야. 또 우리 힘의 응용 열심히 배웠잖아. 묶어서 한 물체로 봐야 되니까 속력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지? 근데 잘 생각해보자. 너희 이 그림 봤을 때 운동이 시작되면 A의 위치 에너지 어떻게 돼? 올라가니까 증가한다. 무리 없지? 근데 반면에 B의 위치 에너지는 내려오니까 감소한다. 이것도 무리 없습니다. 근데 야, B의 질량이 A보다 크니까 B가 A를 당겨주잖아. 그러면서 얘들 둘이 무슨 운동하지?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 운동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A든 B든 뭐가 증가하겠어? 운동 에너지가 둘 다 증가하겠지. 여기까지 됐어? 야, 근데 A는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지. 결론. A는 뭐가 증가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자체가 증가하는 거야. 맞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야, 너희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누가 일을 해줘야 돼? 외부에서 나한테 일을 해줘야 되지? 이거야. B가 지금 누구에게 일을 해주고 있는 거야? A에게 일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야, 모든 건 증가하는 게 있으면 감소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대신에 누구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분명히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냐? 그러면 확실한 건 전체의 AB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하다고 볼 수 있어? 일정하다고 볼 수 있어. 시험이 많이 나와 이거. 하나만 더. 야, 우리 특별하게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총 에너지 양은 어때야 돼? 보존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무슨 뜻인데? 감소량과 증가량이 뭐하다? 동일하다는 얘기잖아. 어떤 식을 쓸 수 있어? A의 포텐셜 증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유일하게 감소하는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하고 같다.
요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됐니? 자, 기억 답 찾자.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얘들아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 이거 아이가? mg 델타 H.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mb 곱하기 gh. 어차피 A가 올라가는 만큼 B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어디에 비례하는 거야? 질량에 비례하는 거잖아. 누가 커? B의 질량이 크니까 얘의 mb gh 값이 더 크고 저거는 작고. 맞는 말. 됐어? 집안 봐봐. 지금 기억에서 이거랑 비교하고 있지. 식 한번 봐봐. 누가 커야 돼? 무조건 얘가 커야지. 뭐만큼? 얘들 둘의 합한 만큼 A의 B의 탄성 위치 에너지가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기억은 맞는 말이야. 작고 크고 그 얘기잖아 지금. A와 B의 높이가 같을 때 운동 에너지야. 얘들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지. 뭐가 똑같다고? 속력이 똑같다니까. 묶어서 한 물체라니까. 그럼 누가 운동 에너지 커야 돼? 질량 큰 놈이 커야지. 질량 누가 크지? B가 크니까 A와 B가 같다 틀렸고 누가 더 크다? 부동을 표시해주라. B가 더 크다. 왜? 질량이 더 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A의 역학적인 증가하죠. 대신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하지만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뭡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예요.